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일입니다. 네, 2월 2일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장 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한국 AI2에서는 홍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여러분들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지난주 우리가 이제 1월 말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와 오늘 사실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반가운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도 장중에 좀 느끼셨겠지만, 일단 올라갔다 빠질 때 여러분들의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을 안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또 하나의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건 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응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면 대응하는데 보다 좀 수월할 텐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이야기 할 시간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간 한번 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지수가 변동은 하는 건 당연하지만 뭔가 좀 불안해. 올라갔다 이제 밀리면은 그때 좀 팔았어야 되나? 아니면 좀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심리. 이제 그 심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지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지표를 알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지수 내용 한번 좀 짚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진행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어제는 주말 동안에 뭔가 조금 날이 풀리고 그러더니 또 추워지면 금방 추워집니다. 마치 시장 상황처럼 시장도 좋은 것 같더니 막 빠지면 금방 밀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날씨도 굉장히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빠지면, 뉴욕 증시가 밀리면, 뉴욕 증시가 지금 결국에는 뉴욕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빠지게끔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 증시가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자, 근데 이제 오늘 22선 안착 시도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3,100이 좀 넘어갔고 3,120포인트도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됐었죠. 근데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안착에는 조금 실패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시도하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증시에는 뚜렷한 호재성 이슈는 여러분들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FOMC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좀 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기대감을 만들어줄 만한 것들이 다 지금 시장에 좀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당장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좋은 게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실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한 9조 5천억 벌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분기 때 올해 이제 1분기 때는 뭐 한 10조 정도 벌면은 주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뭐 11조 벌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하루아침에 이 호재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이라는 게. 근데 이제, 실적 발표는 오히려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하기보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미국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7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은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다, 그 이야기도 호재긴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뚜렷한 호재성 이슈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15금리라는 게 있는데 우려감이 완화되면 반등에 성공했다. 이제 요게 좀 내용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뭐 리보 금리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뭐 15금리, 중국에서는 단기성 금리를 볼 때 이제 15금리를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컸던 게 미국의 이제 금리, 국채금리죠, 국채금리. 근데 이제 요 15금리가 많이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급등을 하죠. 요렇게 이제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다소 조금 위축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긴축하는 거 아니냐. 2020년도 같은 경우 중국, 대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선방을 했죠. 왜? 영국, 이탈리아,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마이너스 10% 넘어가는 데가 수두룩하니까. 미국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5%가 평균치인데 특히 유럽이 좀 부진했고 아시아가 선방을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고 뭔가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았던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일까봐. 왜?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특히 이제 증시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과열을 경계해서 긴축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악재죠. 근데 이제 중국도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커진 만큼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긴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돈 풀기를 뭐 중단시키겠다 내지는 회수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빠지는 흐름이 어제와 오늘 좀 많이 밀려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 호재로 좀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주가는 좀 밀렸고 급락이 나왔지만 언제 1월 말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호재성 재료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15금리가 최근에는 단기성으로 반등을 그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도주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결국에는 지수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자동차 빠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뭐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 뭐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이오 어저께 뭐 셀트리온 급등 나왔죠.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도주가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높이만 좀 달라진 거지, 높이만. 그러니까 높이라는 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 같다.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에는 수영장에 뭐 목욕탕에 물을 집어넣고 빼고의 어떤 영향을 주는 것처럼 결국에는 튜브라는 게 본질의 가치 변화는 없는데 물 빼면은 요 튜브의 위치가 낮아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치라는 건 위치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높으면은 그만큼 떠 있는 거고 수심이 낮으면 그만큼 이제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건 물과 같고요. 그 물이 이제 빠지면 주가가 이제 밀리는 거고 다시 이제 물이 이제 채워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어떻게 주가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의 변화는 없고 시장에 지금 어떤 이제 그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냐 아니면 돈이 나가는 상황이냐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해볼 내용도 이 부분과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앞으로 더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빠질 건지, 아니면 뭐 횡보할 건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시장 뭐 세상살이 100%가 없어요.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지수, 그러니까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이제 그 어떤 궁금증에 가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선물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왜? 요거를 분석을 좀 잘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주식은 계속 매수 매도의 어떤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장투가 무조건 올바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초단타가 무조건 수익을 안겨준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단타를 잘했는데 내가 수익이 났어. 그러면 단타만 치는 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장투 그냥 내가 묻어놨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럼 또 그분들한테는 장투가 또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이냐,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나는 장투할 수 없는데 계속 장투만 고집을 하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 맞지 않는 거거든. 그죠? 나는 단타가 힘들어. 그럼 단타가 힘든 사람한테 계속 단타를 고집하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뭐 증시경화는 간단하게 좀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수가 막 올라갔잖아요. 안 팔고 그냥 더 먹겠다고 안 판 사람은 지난주에 뭐 했을까? 속상했겠지. 그지? 강세장에서 큰 돈은 대중이 먼저 벌지만 그건 계속 평가의 이익으로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의 이익으로 찍혔지만 올라갔다 빠지면 어떻게? 이익이 없어지죠. 그럼 또 어떻게? 후회하지. 팔 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시에서, 그러니까 주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런 어떤 철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계좌 관리가 여러분들 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계좌 관리는 결국에는 뭐 심리가 제가 볼 때 7할 이상이에요. 70% 이상. 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으면은 매매가 안 되고요. 중립적으로 가야 돼. 너무 이제 흥분을 해도 문제예요. 왜? 주식이 쉬워 보이면 매수 매도가 되게 쉽거든.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쉽게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수를 되게 쉽게 해요. 당연히 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수익이 잘 나도 문제가 자만심에 좀 빠지죠. 당연히 가겠지. 왜?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난주 같은 상황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상황이 지금 일단 어제 오늘 반등을 하면서 일단 브레이크는 걸렸잖아요. 하지만 이게 막 한 달 내진 두 달 내진 그 이상 가면 여러분들 뭐야? 벌었던 거 다 토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요, 선물이니까 오늘 선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이 뭔지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현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건이잖아요. 그죠? 주식을 우리가 이제 현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현물 시장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물 시장이 있고 선물 시장이 있어요. 현물 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즉석에서 돈 주고 받는 거야, 물건을. 내가 지금 돈 줄 테니 물건 내놔. 그죠? 이걸 현물 시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권리. 현재 돼지고기가 1kg에 만약에 1kg에 돼지고기가 1kg에 10,000원이다. 근데 나는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서 선물, 그러니까 돼지고기 선물을 매도 쳤어. 그러면 어떻게? 매도 쳐서 9,000원 살 권리를 갖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매도고요.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뭐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권리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현물은 없지만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어부가 고기를 이제 잡아 오면은 나한테 물건을 먼저 주쇼. 뭐 돈을 먼저 줄 테니 대신 얼마에 살 권리를 나한테 주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장엔 현물은 없지만 뭐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에 뭔가를 이제 물건을 줄 수 없지만 지금 농사가 잘 돼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너한테 얼마에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사고 파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물 말고 옵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옵션 이야기는 뭐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라는 거는 특정 상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보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특정 상품이 빠진다라고 보면 매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물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주식 매도는 그냥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는 공매도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걸 우리가 선물 매도 치면 이제 떨어지면 수익 난다라고 이제 편리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선물 매수 치면 상승하면 수익 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또 너무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권리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주식 시장에서는 올라갈 때는 방향이 같은 게 좋습니다. 방향이 같은 게 좋아요. 방향이 같은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물이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시면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인데 중요한 거는 상승에 베팅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매수라고 하고요. 하락에 베팅한다 라는 걸 이제 매도라고 합니다. 선물은 뭐 콩 있고 옥수수 있고 돼지 돈육 선물이 있고 그냥 일반 지수 선물이 있고 그다음에 종목 선물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떤 파생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수 선물이죠. 그러니까 즉 지수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사야 돼요, 여러분? 선물 매수를 이제 그럼 지수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은 선물 매수를 매수하는 거지. 선물을 이제 매수하는 거고 지수가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선물 매도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선물 매도가 매수보다 많으면 하루 온종일, 자 이거 우리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기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선물이 있고 매도가 요렇게 외국인이 잡혀 있습니다. 선물 금액이 얼마? 3,300억이죠. 요렇게 보시면.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3,300억을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부분은, 그러니까 부분은 뭐냐면, 포지션은 뭐냐면, 하방으로 가면 수익 나는 구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선물 매도가 많으면 지수는 빠질 가능성도 물론 생기지만 지수를 하방으로 보려고 하는 자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 친다, 지수가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수익 나는, 그죠? 반대로 선물 매수, 지수가 올라가면 뭘 사야 된다고요?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뭘 사야 된다고? 선물 매수로 사는 거고, 지수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뭘 사야 돼? 선물 매도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어제랑 오늘 지금 보시면, 특히 오늘 보시면 3,300억 매도죠. 현물은 매수했어.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00억 매도했어요. 하지만 선물 시장은 매도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수는 올라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하방을 보는 시각들이 증가된다. 그럼 뭐예요? 당장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점점 하방을 보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져. 그럼 우리는 이 시장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중립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봐야 돼? 소극적으로 볼지 중립적으로 볼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적극적인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냐면, 지난 흐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매수가 많다, 지수가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보는 자금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선물 매도가 많다, 그러면 선물 매도가 많으면 시장이 앞으로 빠질 거야 라고 보는 자금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선물 매도가 막 점점 증가해.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은 조금 있으면 매물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예. 이제 그 흐름이 언제 나오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봐봐요. 요걸 이제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화면에 제대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요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1년치예요. 선물 동향이 1년치인데 선물 보시면 선물 동향 1년치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작년 3월 19일날 지수는 저점 찍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저점을 그때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수가 빠지면,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저점 매수가 들어와. 근데 그게 현물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 파생 상품이 더 빨리 들어와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그래. 왜? 레버리지가 커. 그러니까 주식이 만약에 우리 이제 그런 거 보셨죠? ETF 보셨죠, 여러분들? 인버스 아시죠? 아니면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지금 인버스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레버리지가 뭐냐면 지수가 1% 올라가는데 1% 올라가는 ETF가 있어. ETF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수가 1% 올라가는데 2% 올라가는 ETF가 있어. 그죠? 요걸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죠. 반대로 또 이제 지수가 1% 올라가면 빠지는 상품이 있고 1% 빠지는 상품이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인버스.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ETF에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있고 선물이나 옵션에도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지금 특징, ETF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나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 만큼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물, 파생 쪽, 선물이나 옵션은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수가 1% 상승을 하면 100% 움직이는 상품들도 있어요. 옵션 같은 경우 1% 움직이면 뭐 한 200%, 500% 움직이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걸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이고 옵션, 선물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작은 돈으로 여러분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방향성만 맞추면. 그래서 보통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나 고점을 잡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선물이 파생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은 돈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물 매수가 저점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고점에서는 종목을 먼저 많이 팔기보다는 뭐 선물이 서서히 움직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월 19일날 지금 지수가 작년에 저점이 찍혔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는 시점이 여러분들 언제부터냐면 3월 12일부터입니다. 3월 12일에서 17일까지. 그러니까 요 자리, 여러분들도 지금 HTS 보시면 요 내역이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얘도 같이 팔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정상이에요. 진짜 안 좋으면. 근데 보시다시피 3월 12일 날 3조 1000억 매도가 지금 보시면 3월 13일 날 6천억 정도 매수했어요. 2조 5천억으로 누적이 줄어들었거든. 그 다음 날에도 또 줄었어. 그럼 뭐 3월 13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까지 외국인들이 3조 원 정도 매수를 한 거지. 거의 2조 원 정도, 2조 원 정도. 뭐 지수는 빠지는데 오히려 선물 매수는 더 빨리 진행이 됐고, 지수의 진바닥은 언제? 3월 19일날 여러분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바닥은 누가 먼저 잡았어? 선물이 먼저 잡은 거죠. 자, 요거 이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1월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선물 고점은 여러분들 언제 나와요? 선물 고점이 언제 나와? 선물 고점이 11월달에 나옵니다. 11월달.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시장이 어느 정도 선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선물 동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동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3월달에 바닥도 얘가 지금 먼저 찍었고, 지금 보시면 작년에 11월달에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매수를 많이 했으면 이 선물도 주식처럼, 종목처럼 얘네들이 팔아야 차익이거든.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11월달 시장은 여러분들 요때잖아. 그죠? 대량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한 걸 보면 시장이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달이죠. 12월 달. 11월 달에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 이건 뭐 앞으로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보는 자금이 많았단 얘기예요. 왜? 먼저 움직인다. 그러니까 미리 좀 선행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서서히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12월 말일부터 1월 초까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들을 여러분들 종합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대형주가 지금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뭐 개인이 많이 사니까. 근데 개인이 많이 샀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야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려요. 삼성전자 고점 넘기 다시 힘들 거다. 당장에는. 왜? 수급 부담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12월 말부터 외국인이 1월 초까지 뭐 선물 매도를 친 거예요. 매도를 쳤다는 얘기는 뭐 시장이 윗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 뭐 차익 실현에 나선 거지. 차익 실현에 나선 거예요. 왜? 주식도 여러분들 올라가면 팔아야 내 돈이잖아.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으면 내 돈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점 자리에서 어떻게 빠르게 지금 지수가 올라갈 때 차익 실현에 진행을 한 거지.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 현물 갖고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빠르게 어떻게 더 이상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자금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게 다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 11월 달까지 많이 샀어. 그럼 뭐 올라간다고 보는 자금이 많은 거예요. 왜? 말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12월 말부터 어떻게 이 고점을 못 넘어가지.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갈수록 이 자리잖아 지금. 12월 말부터 현재 1월 때까지 급등할수록 얘는 뭐야? 선물 팔지. 뭐 샀던 걸 다시 파는 거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럼 3월 달에 저점 잡은 것도 선물이 먼저 잡았죠. 현물보다. 그 다음에 지수도 지금 대량의 큰 돈이 지금 먼저 들어온 다음에 지금 어떻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선다라는 거지. 그러면 팔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빠지나요 오르나요는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박스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스권. 근데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매도했지, 그 다음에 사다가 팔다가 사다가 팔다가 사다가 팔다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제랑 오늘 매도가 여러분들 상당해요. 얼마? 한 1조 원가량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지수가 조금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자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시황에도 그렇고 현금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지난주에 급락 나왔잖아. 급락 나왔을 때 저점 매수했으면 여러분들 오늘 어제 수익 실현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고점에서 더 갈 줄 알고 뭐 하다가 현금 안 만들고 더 먹으려고 하다가 안 팔아서 이익이 없어지는 거지. 야, 내가 플러스 20%짜리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해? 마이너스 5%, 아니 플러스 5% 됐어. 근데 지금 뭐 플러스 10% 됐어. 얼마나 짜증나 이게. 그죠? 아, 그때 팔걸.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때 팔걸. 그러니까 미련이 항상 남는 매매만 여러분들 하다 보면 계좌는 올라갔던, 그러니까 수익이 났던 자리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수익이 쌓이진 않아요. 왜? 그냥 찍고 온 거예요, 그냥. 돈 벌었다 다시 제자리에 온 거고, 돈 벌었다 그 수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시장의 방향성 내지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 매수를 또 다시 대량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현물을 산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시장이 급격히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면 뭐 좀 더 횡보를 보이겠지. 횡보 보일 때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장 좋을 때 10% 먹던 거를 횡보 보일 때는 5%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버텨나가고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면은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올라갈 땐 기분 좋아. 하지만 꺾이면은 어떻게? 근데 이거를 이제 내 돈 갖고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하면은 괜찮은데, 위험하지 않게 하면 괜찮은데, 꽉꽉 채워갖고 대응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언제 사고가 터져? 시장이 폭락 나올 때. 네. 지난주 같이 3200짜리가 어떻게 3000포인트가 깨졌잖아요. 7, 8%가 그냥 한 방에 작살. 일주일 만에 그냥 빠진다고.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틀 동안 반등 나와서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 이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하락률로 벌었던 거 다 토하죠?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수 신용 쓰면 어떻게 깡통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대응은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운에 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큰 돈, 우리가 이제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뭔가 굉장히 여러분들 특별하고, 물론 이 이야기 자체가 특별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뭐 어떤 특별한 부분보다도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뭐 수익 나시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는 장세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본인 욕심 더 내다가 분명히 명확하게 지표는 어느 정도 열기를 식혀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나는 그냥 계속 풀로 실어버리면 그게 엇박자 나는 거고 답이 없고, 엇박자 나면 어떻게 결국에는 한쪽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발산형이에요. 이렇게 고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얘가 지금 꼭대기까지 못 가고, 이 꼭대기까지 못 가고 여러분들 만약에 꼬꾸라지면 어떻게 해요? 저항까지 못 가고 꼬꾸라지면 여기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빠지고 올라갔다 밀리잖아. 진짜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싼 종목이 없었는데 종목들이 싸죠? 백화점 가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게 비싸. 근데 세일 기간에 가보니까 할인을 엄청 생각보다 많이 하네. 난 가서 사야겠지. 그러니까 주식도 좀 비슷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그때 살려고 하니까 뭐가 현금이 없으면 그거는 뭐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나 왜 거기까지밖에 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먹으면 여러분들 뭐 문제 되는 줄 알고, 그냥 주식 한번 상한가 한번 봐야지, 주식 한번 뭐 10% 이상은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사실상. 주가가 진짜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는 노려볼 수 있죠. 뭘? 그 욕심을. 하지만 지금은 싼 종목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흔치 않다고. 그럼 흔치 않으면 결국엔 내가 돈 벌 수 있지만 방법을 어떻게 바꾸고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외국인들이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보면 현물은 매수했죠. 찔끔 샀어. 어제 오늘 조금씩 샀어요. 많이 사면 많이 올라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매도든 매수든 중요치 않고 한 달 기준에서 봤을 때 팔다가 이렇게 사면 어떻게 지수가 올라온다니까. 사다가 팔면 어떻게 또 꼬꾸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지금은 중요한 거고, 방향성은 누가 제시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들의 수급은 미국에 지금 달려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선물이 그거를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1조 원 정도 팔았어. 누가? 외국인들이 뭘? 선물을. 근데 지수는 올랐잖아, 그죠? 근데 오늘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어때요? 시장이 올랐다 금방 내려오죠. 그래서 아침 시황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21선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현금 없는 사람은 현금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 유리할 거다. 근데 그런 거 보고 콧방귀 끼시는 분들이 많죠. 왜? 현금 만들기 싫다고. 근데 막상 빠지면은 뭐, 그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현금 좀 만들어 둘 걸, 내지 이익 실현 좀 해둘 걸. 근데 그 후회만으로는 여러분들 수익 내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 선물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흐름이 지금 잡혀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무조건 다시 빠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변곡이 될 수 있을 만한, 그죠? 변곡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자리에서는 바라볼 때
몰빵하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느 정도 내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조금 참을 정도 내가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게 원래 맞는 거란 얘기예요. 왜 한 번 매도했다가 사다가 다시 팔 수도 있잖아. 선물을. 근데 다시 팔 때 지금 어떻게 시장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돼? 일부 대응을 해 놓고 관찰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밀릴 때 현금 있으면 저점 매수고,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그때 나머지 현금을 투입하거나 하는 거죠. 무조건 꽉꽉 채워서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오바이트 한다. 이제 그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선물은 보통, 그래서 선물이 매도가 나오는데 현물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타이밍은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수가 올라갈 때 선물 매도가 확대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부 현금을 확보했다가 내지는 전량 현금을 확보했다가 어떻게 시장 방향성을 관찰하고 그 뒤에 움직여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100% 100% 현금 갖고 있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여러분들 드실 수 있거든요. 내가 안 샀는데 현금이 있는데 주식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심리만 여러분들 없애시면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거는 잘못된 심리예요, 사실. 여러분들 어차피 갈 종목은 기회 충분히 주고 가요.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본인의 심리인 거지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언론에 막 시끌시끌하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지금 막 개미들이 미친듯이 삼성전자를 따라 들어가고 매수한 날이 여러분들 1월 달이잖아. 언제? 10조사 때. 근데 보시면 어떻게 마이너스 5%예요. 동학개미 새해 삼성전자 10조 넘게 샀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5.7%. 이게 언제 나온 기사야? 1월 31일 날 나온 기사야. 뭐 어제랑 오늘 올랐다 쳐도 여러분들 이게 만회가 돼. 아직 손실이네. 그죠? 야, 삼성전자 이제 눌리니까 내지는 더 갈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잖아. 급하게 사면 여러분들 탈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대출받은 돈, 내가 피 같은 돈 힘들게 벌어갖고 막 써요 그냥.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요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선물 부분도 뭐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100%가 없어.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잖아. 하지만 이거를 이제 작년 3월에 산 사람과 올해 지금 따라 들어가서 산 사람과 사실 계좌 상태가 달라. 왜? 타이밍이 달라서 그래. 기업이 달라? 아니잖아. 그죠? 기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산 사람과 이때 산 사람 차이가 있는 거지. 이때 산 사람은 아직도 수익이야. 이때 산 사람은 이제 뭐예요? 96층이네? 95층이네? 90층 아직도 멀었잖아. 그죠? 어제 오늘 올랐는데 90층이 아직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그냥 올라가기만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건데 뭐 타이밍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하지만 너무 좋게 보일 때는 일단은 좀 경계하시자. 그것만 여러분들 잘 지키시면 되고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50% 이상 충률이 나오냐 20-30%밖에 승률이 안 나오냐 이 퍼센트 계산은 나중에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싼 자리면 무조건 기다리면 수익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비싼 자리면은 나중에 이제 더 싸질 때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요런 이제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승률이 한 50%가 돼. 근데 이 확률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물 내용 가지고 한 20% 내지는 뭐 10%만 승률을 높일 수 있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지지난주에 시장 올라갈 때 현금보다는 주식을 사려고 했던 심리가 여러분들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결과론적으로 지난주에 어떻게 엄청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뭐 손실이 극대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경험해봐야 아는 거거든. 반대로 저는 그렇지 않고 미리 팔아놓고요. 오히려 지난주에 좀 밀릴 때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잘한 거죠. 아니면 본인 색깔은 아예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금 잘 만들어서 저점에서 좀 잘한 분들은 그래도 대응을 좀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상.
어떤 부분인지 아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내용은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